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 수업도 못 가고 비대면 강의로 이게 사실 그 학교 수업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간호학과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병원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2학기 때 가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특히 이제 4학년들의 고민은 뭡니까? 바로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채용 공지가 매년으로 봤을 때는 4월 하반기부터 채용 공지가 나와서 5월 달부터 이제 이게 자소서도 쓰고 서류 넣고 또 필기 시험도 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종식이라는 게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도 이 취업 전형을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널스온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이 신입 간호사 채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조금 일찍 그래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자소서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소서 코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세브란스다 그러면 세브란스의 어떤 장점과 매력만 가지고 지금 지원 동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병원이면 서울대병원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최고의, 여러분 2021년 전형의 최고의 화두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고는 여러분 취업 전형의 서류나 면접에서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이게 채용 시기도 아마 좀 늦춰질 것 같고 뭐 그런 것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뭐냐, 그렇죠? 코로나19의 뭐 의료진 시스템에 대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즘 뭐 문재인 케어 뭐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또 미국에는 진료비가 뭐 그죠, 진단 받는 데만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뭐 100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뉴스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에 여러분 자소서 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던 업적들,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활방역센터로 기숙사를 내서 거기에 경증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뭐 또는 의료진을 200명 파견해서 거기에서 코로나19 현장에서 정말 맞서서 싸웠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많이 줬다. 뭐 이런 거, 의료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으면, 그 병원, 지원하는 병원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간호학과 4학년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질문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모든 대학병원의 기출문제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건 바로 이걸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일단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그런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뭐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와야 되죠. 일단 증상으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서 기침이나 인후통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까지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이렇게 가려서 기침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또는 호흡기 어떤 문제가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코로나19 전화번호 1339로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코로나19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종식이 어려웠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이제 현재 진행형 같으면 코로나19가 왜 종식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코로나19의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차단되지 않고 전 세계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문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 한두 명만으로도 다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로 당장 급격한 확산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종식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백신을 시판하고 허가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규모의 임상실험 어떤 그 물질들은 안전성과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법규들 같은 것들도 워낙 많아서 이 안전성 부분에서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종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면 제가 이 코로나19에 맞서서 이런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뒤돌아보면 2014년, 15년 이게 이제 세월호의 사건이 났을 때는 그때 대학병원에서 질문들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세월호 같은 안전사고니까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병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모든 대학병원에 다 나왔다는 거죠. 자, 코로나 그 전이라면 5년 전에 그죠? 메르스는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습니까? 의료기관 감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원들이 이 방문 시스템,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병실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의료기관 감염 사태를 키웠습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를 더 빨리 시행하게 만든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봤을 때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서류로 또는 특히 면접에서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다음 왜 종식이 되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예상이 되는 문제예요. 자, 조금 더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글로벌 위기라고 할까요? 라고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도시와 도시는 서로 통제되고 이동할 수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기능과 경제 활동이 마비된 상황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 수그러들지 또 언제 경제 상황이 개선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대량 실업과 또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이 이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한 세계 경제에 모두 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입을 통해서 발전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대외 충격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된 시점과 그리고 확산 속도 그리고 이게 이제 사그러드는
어떤 이 시점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가장 잘한다라고 외신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인 기회 요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우리 병원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임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보면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또는 코로나 환자들 이제 수용해가지고 그렇죠. 병원 운영을 이렇게 했던 곳도 있죠. 그리고 또 의료진을 파견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뭐 연수원이라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 연수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줬죠.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병원의 보도자료를 검색하잖아요. 그때 올해 최신 뉴스에 보면 분명히 코로나와 내가 지원하는 병원이 연관성 있는 그런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또 다른 질문은 어떤 예상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이번 질문은요. 감염병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메르스 당시에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다음에, 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한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병을 막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감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죠. 개인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병의 확산을 철저히 통제하는 스스로 그리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되는 질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느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이런 사태를 계기로 다른 OECD 국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OECD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물론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공공의료 시스템이 왜 보강돼야 되는지 또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 중에서는 평상시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복지제도나 공공의료 시스템, 사회적 안정망, 이런 국가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연대의 힘을 합치자 라고 하는 정말 대구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과로해 할 때 SOS를 쳤죠. 그래서 전국에 2,100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많은 의료진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 경북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도 했고요. 어쨌든 돈을 모아서 식사나 간식, 구호 물품, 마스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서 정말 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는데 정말 뿌듯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간호학과 4학년들에게 여러분 취업할 때 꼭 어필해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꼭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자원에서 지원한 의료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당연히 저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도 국가적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는 자원해서 저도 가서 돕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가장 이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널스온 오늘은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잘하는 답변보다 열심히 준비한 답변이 더욱더 좀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되게 4학년들 깜깜하죠. 학교도 안 나가니까, 학교도 못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취업 준비는 더더욱 뭐 생각도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예년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뭐 간호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여건이 되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준비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또는 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간호학생들을 응원합니다.